전표 입력은 회사 코드를 3002번 자료로 들어가 주시면 기초정보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교재는 283쪽입니다. 자, 이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와서는 연도는 위에 있는 요 사업 연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들어오게 되고, 다음 월만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하고 날짜를 비워둔 상태에서 엔터를 하게 되면 1월 자료 한 달분을 연결해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월 1을 다 반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3일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여기는 1월 3일 자료만 넣고 다시 또 화면을 바꿔줘야 되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월로 해서 일단 입력하도록 하고요.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재 내용의 거기 280페이지에 그 설명 내용을 보면 툴바 상단의 기능이 있어요. 툴바 상단 기능. 자, 여기에 F2번 같은 경우는 항상 도움 기능입니다. 찾기 도움 기능. 그리고 F3 자금 관리, 이 부분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이나 차입금 등 이러한 것들의 상환 기입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곳이래요. F4의 복사 기능, 이 부분은 입력되어 있는 전표를 다른 날짜로 복사하고자 할 때나, 다음은 화살표를 눌러보면 또 이동 기능이 있어요. 1월에 입력했는 전표가 1월 거래가 아니고 3월 거래였다 라고 한다면 3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필요로 하는 전표 내용을 체크해서 이동하여 이동할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F5번은 이게 삭제 기능입니다. F5번이 삭제 기능. 다음은 검색 기능이 있죠. 검색에도 동일한 날짜에 똑같은 전표를 중복 입력한 게 있는지의 여부. 다음 대차 차액이 있는 전표의 여부. 다음은 메모를 또 달 수가 있는데 메모 기능은 여기 일괄 삭제 및 기타 여기에서 보면 요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전표를 입력하다가 사후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메모를 달아 두었다가 메모한 전표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카드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사용하는 게 됩니다. 다음 적요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이걸 전표 입력하면서 일일이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가서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전표 입력을 하면서 바로 수정하고자 할 때 적요 수정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전표 번호가 오류로 잘못 부여된 경우에 전표 번호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입력한 전표를 삭제했을 땐 휴지통 기능으로 삭제한 데이터, 이건 휴지통 기능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비우기를 하게 되면 완전 제거가 되게 되고, 한번 삭제를 해놓게 되면 삭제한 데이터에서 이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분 전표와 다음 전표 한 회계 거래 자료에 대해서 만약에 쭉 전표 입력을 했는데 중간에 하나를 더 끼워 넣기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일괄 삭제, 기타 여기에서는 선택한 데이터, 어음 발행하고자 할 때나 수표 발행하고자 할 때 수령한 어음책 등록, 수표책 등록, 계정 조회, 입력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연, 월, 일 이렇게 하게 되면 월 단위로 연, 월을 선택하게 되면 1년치를 한꺼번에 쭉 다 연결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전표 번호의 순서 변경, 인쇄 옵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을 같이 한번 실시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교재 자료에서 283쪽에 일반 전표 입력 자료입니다. 1월 3일 범어산업주로부터 받은 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이때 어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죠. 할인료 계산은 할인 일수가 80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음 액면 금액
3천만원 곱하기 할인율은 0.9%입니다. 3천만원 곱하기 9% 곱하기 1년 365일이라고 가정하고 365분의 80.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366분의 80이 가야 되는데 365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할인료가 591,790이죠. 그럼 3천만원의 어음 중에서 할인료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면 날짜 1월 3일 일단 대변에는 받을 어음 이때 채권 채무는 거래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범어산업 금액은 3천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금액이 591,780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 원래 실무에서는 이 당좌예금도 거래처 관리는 해줘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월 5일입니다. 일시 소유 목적으로서 주식 100주를 액면가는 5,000원 장부가액이 바로 원가죠. 원가는 6,500원인데 이걸 8,000원에 처분하여 당좌예금하였다. 그럼 차변엔 당좌예금 100주에 8,000원이면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매매정권은 단기매매 정권은 65만 하면 나머진 대변에 단기매매 정권 처분이익 단기매매 정권 처분이익은 과목이 안 나오네요. 처분이익 그러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과목을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과목이 없을 때는 가장 유사한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15만원 다음은 13일 호주의 포스코 거래처는 101번으로 등록하고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과 선적지 인도 조건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자, 이 부분에서 이 무역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게 되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다음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그럼 선적과 동시에 매입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운임은 매입자 부담이 됩니다. 매입자 부담. 그러면 원재료 매입에 대한 재비용으로서 원재료의 매입 원가에 포함하라. 그런데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운임은 판매자 부담이 됩니다. 판매자 부담이 되면 이 매출 시에 든 운임이니까 판매자는 이것을 운반비라는 비용을 하겠죠. 운반비로. 그럼 여기에는 물품 대금이 1,200만원이고 그리고 운송료 등 재비용이 30만원 이것이 이제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표 입력을 할 때 사변에 미착품 아직 도착되지 않은 거죠. 1,230만 그리고 대변에는 1,200만원과 재비용 모두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이것도 원래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은 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5천만원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하였는데 현재 가치가 4,810만원이다. 액면가액보다는 할인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대변의 사채 금액은 5천만원. 사변에는 보통 예금 4,810만원. 나머지는 사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90만원. 다음은 1월 18일 범어산업의 외상 매출금 800만원을 현금 300만원과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약소금 400만원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다. 그럼 대변에는 일단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범어산업 금액은 800만원. 사변에는 현금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받을러음, 이때 받을러음은 거래처가 두산상사가 되죠. 두산상사 금액은 400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보통 예금도 대구은행. 다음은 2월 2일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 자, 이제 2월로 바뀌어집니다. 전표입력이. 2월 2일자 이자 12만원 중 원천세를 뺀 잔액을 현금 받다. 그러면 대변에는 일단 이자 수익 금액은 12만원. 그리고 차변에, 자, 우리 회사가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한 것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예수금 처리를 하죠. 그러나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적용받은 것은 우리 회사가 낼 법인세를 미리 낸 게 되므로 이것은 선납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금이 아니고 선납세금. 그래서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18,8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 다음은 2월 4일 거래처 대현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에 대하여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50만원을 뺀 잔액을 당좌 예금 계좌에서 조기 상환하였다. 자,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했습니다. 차변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현공구, 금액은 3천만원, 역시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20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이죠. 원천징수된 세액이 50만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에서 다음은 2월 7일입니다.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을 당좌 예금에서 납부했다. 전년도 결산 시에 법인세 미지급분 계상해 둔 것에 대해서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1,3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다음은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 보조금 신청한 것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그럼 차변엔 보통 예금 4천만원, 대변에는 국고보조금. 이때 국고보조금은 현재 이 보통 예금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보통 예금을 해두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국고보조금은 보통 예금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사용해 주시고, 이걸 갖고 나중에 시설 장치를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이 국고보조금은 또 시설 장치 차감 계정으로 다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국고보조금이라는 과목 자체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보니까 어느 자산에서 차감할 것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을 따로 구분해 줘야 된다 이거죠. 보통 예금 차감 개념으로 씁니다. 다음은 2월 20일.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 2월분 급여 명세예요. 2월분 급여 명세는 영업부가 있고 생산부가 있을 때 차변에 영업부는 급여로 사용해 주시고 800군데 급여입니다. 합계가 238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임금 임금이 249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원천징수가 된 금액의 합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는 전체를 다 더하면 405,200이 되나요?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4464805. 이때 물론 이제 급여, 임금 이렇게 처리했고, 우리 교재에서 설명해 놓은 것은 급여와 상여와 제수당을 구분해 뒀는데 시험에서 구분하라고 요구를 하면 구분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괄 처리해서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분 급여 자료 정리까지 다 됐고요. 다음은 3월입니다. 3월 8일. 2월분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포함하여 19만 4천원. 건강보험료 보면 5만 2천원과 4만 5천원에서 9만 7천원 원천징수를 했고, 그리고 회사 부담이 맨 동일한 금액으로 됨으로써 이것을 납부했을 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이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영업부는 8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가 되니까, 자, 복리후생비, 영업부, 회사 부담분이 5만 2천원, 역시 복리후생비, 생산부 4만 5천원,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한 납부는 차변에 예수금, (9만 7천원) 하고, 또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거 있죠. 역시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6만 8,200원. 이 전체 금액을 납부했을 때 현금으로 납부했다. 대변에는 현금. 아니면 이 모두를 다 출금 전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3월 10일 2월분 국민연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회사 부담분이 반이 되죠.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것은 예수금, 국민연금을 원천 징수한 금액의 합계는 19만 7천 원이네요. 역시 차변에 이번에는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 제조 원가에 가는 것은 생산부 것, 국민연금의 부담은 10만 4천 원. 역시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영업부는 9만 3천 원. 대변에는 이 모두를 현금 납부했어요. 현금 39만 4천 원. 다음은 3월 11일 퇴사한 생산직 사원 김대명의 퇴직금을 아래 계산 명세서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때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가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이 시점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자, 이 화면에서 우리 마우스 중간볼을 눌러주면 이게 찾기 기능이 있어요. 중간에 드릭을 하는 중간볼을 눌러주면 찾기 기능에서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12월 31일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총 1억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1억 중에서 퇴사자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니까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420만 원, 대변에는 임직원 당기채권, 여기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대명, 별도 등록이 되어 있질 않네요. 그러면 코드 번호 없이 거래처 명에다가 김대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공제한 금액이 120만 원. 역시 대변에 예수금, 예수금이 13만 2천 원. 나머지는 현금 286만 8천 원. 다음은 3월 12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구입했을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나중에 세무 1급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이걸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건 회사가 불입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이 발생할 때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과목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게 확정급여형을 DB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은 DC형으로, 이 확정기여형은 연금 불입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종결짓는 것으로서 불입을 했을 때는 과목을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12일자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8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다음은 3월 13일 정기의 4월 보성주의 외상매출금 500만원 회수 불능 대손 처리하였으나 전액
현금 회수하여 보통 예입하였다. 차변엔 보통 예금 500만원, 정기 또는 그 이전에 회수 불능 처리되었던 걸 다시 회수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죠. 대손 충당금 500만원. 다음은 14일. 제품 87만원을 영업소, 매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그럼 차변에는 광고 선점비. 거래처 선물 제공이면 접대비가 되고요. 이건 광고 선점비. 금액은 87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87만원 하는데, 이때 재고 자산이 생산의 투입이나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적요 번호를 8번 파계정 대체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14일 거래 하나 더. 신암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1000만원을 범어 산업주가 발행한 금을 배서 양도했다. 차변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신암전자,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는 받을 놈, 거래처는 범어산업. 다음은 3월 15일. 2016년도의 법인세 수시부가 당해 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게예요. 현금 납부했으면 출금전표에서 선납세금입니다. 당해 연도의 법인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납부한 게 되므로 선납세금 350. 3월 16일. 금오 인쇄소로부터 투자 목적의 사용 토지면 이건 토지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죠. 사변에 투자 부동산. 재비용을 포함하면 1억 5,600.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1억 5천. 그리고 대변에 현금 600. 3월 17일. 2014년 3월 17일 뉴욕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42,000불과 이자 4,000불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하였다. 자, 이 부분은 상환하는 시점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42,000불은 장기 차입금이에요. 이건 화폐성 채권 채무로서 매년 말에 현행 환율로 평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장부상으로는 1,3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42,000불에 1,300원이니까 장부상은 5,460만원 되어 있는 거예요. 장부에는 5,460만원. 그리고 이것을 상환할 때는 1,050원이죠. 42,000불에 1,050원이니까 4,410만원에 4,410만원에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에 따른 차익이 1,050만원이 나오고, 그리고 이자 비용은 지급되는 시점에서의 환율로 4,000원씩. 그러면 4,000원 곱하기 상환시 환율 1,050원이니까 이자 비용은 420만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뉴욕은행, 금액은 5,460만원 하고, 역시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현행 환율 그대로 들어갑니다. 4,000불에 1,050원이니까 42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은 총 46,000불 1,050원이 4,830만. 나머지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변에 상환 시점에서의 차이는 외환 차익이죠. 외환 차익 1,050만. 다음 3월 18일 당사는 공장 직원들에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에요. 확정 기여형은 차변에 바로 퇴직급여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연금 불입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이 종결되는 것으로서 공장 직원이니까 508번의 퇴직급여 금액은 72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 720만원. 다음은 3월 22일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재료가 기계 수리용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본적 지출로 하라.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 처리해 줘야 되죠. 기계 장치 금액은 56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원재료 하는데 적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원가 반영금입니다. 다음은 23일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비용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 이 등록세, 취득세는 자산 구입 재비용이니까 자산 처리하고 화재 보험료는 운영에 따른 기간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금액은 650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보험료 3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다음은 25일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80만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인 80만원으로 매입했는데 공정가액은 60만원이다. 공정가액만큼은 단기매매 정권으로, 그리고 공정가액과 구입한 액면금액에 대한 차이는 자산 취득에 따른 구입 재비용으로서 차량 운반고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출금전표에 단기매매 정권이 60만원, 역시 출금전표에 차량 운반고 20만원. 다음은 26일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금에 속하는 거예요.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에 세금과 공과금, 공장용이니까 517입니다. 금액은 25만원. 27일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만세물류에 8천만원, 장부가액은 6,300만원. 6,300만원짜리를 8천만원에 처분했으면 1,700만원의 처분 이익이 나오죠. 일단 대변에는 토지 6,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700만원. 다음은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만세물류, 외상매입금과 상계된 것이 4,500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3,500만원. 다음은 3월
28일 공장 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가 발생하여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주었는데 금융비용 자본화 이것은 건설자금 이자라 그래요. 차입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공장 건설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이 건설자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기준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건설자금 이자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또는 자본화하는 방법. 이때 자본화할 때는 자산 구입 재비용에 포함하니까 아직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것은 과목을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본화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자본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4변인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180만원 그리고 대변인 보통 예금 180만원 29일 생산부 종업원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원천세 3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건 직원 교육 훈련을 위한 강연료니까 차변엔 교육 훈련비 생산직이죠. 500번 됩니다. 교육 훈련비 금액은 총 8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원천 징수된 예수금은 35,200원 나머지는 현금 다음은 3월 30일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이 화재로 인한 소실은 비정상적 요인에 의해서 자산이 감소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화재로 인한 소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시험에서 재해 손실이라는 과목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우리 바뀌어진 회계 기준서에서는 이것을 유형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은 감가상각이고 매각으로 인한 것은 처분 손실이고 그 외 요인에 의한 가치 감소는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재손실로 처리해도 시험에서는 받는 걸로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일단 대변에는 건물 금액은 1,000만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 그리고 이 차변에 재해 손실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615만원 그리고 유형 자산 손상 차손 또는 재해 손실 하는 걸로 해도 큰 상관없어요. 다음은 3월 31일 정기 기계의 감가상각비 100만원에 대해서 누락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 정기의 감가상각 누락분을 단기에 비용으로 계상하고자 할 때 정기에 누락한 사항 이것은 단기 비용으로 가져가면 정기 오류 수정입니다. 수정으로 인하여 비용이 더 증가하니까 수정 손실이죠. 이게 중대한 오류다 이럴 때는 300번대 자본 이걸 이익경력금에서 가능한 걸로 하고 차감하는 걸로 하고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900번대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900번대의 단기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차변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그래서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900번대예요. 962번.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207번. 다음은 4월 자료 입력하겠습니다. 4월 5일 당사는 정기 말 매입처 신암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3,700만원 중 2,700만원을 당좌 예금에서 이체 상환하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의 감액을 받았어요. 감액 받은 건 채무 면제죠. 일단 차변엔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신암전자 금액은 3,7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2,70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 1,000만원. 자산을 기증받은 것은 자산 수정 이익이고 이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4월 20일 유상정자를 위하여 신주를 천주 7,000만원에 발행하고 당좌 예금하였어요. 그럼 차변엔 당좌 예금 7,0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가죠. 자본금은 만주 5,000원이니까 5천만원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원 나와야 하지만 재비용이 100만원 현금 지급되었어요. 재비용 100만원 현금 지급된 걸 뺀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가죠. 주식 발행 초과금 1,900만원. 주식 발행 시에 들었던 비용은 발행 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월 26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750만원. 장부 가액이 원가예요. 원가는 600만원을 750만원에 매각하고 당좌 예금으로 예입하였다. 차변에 당좌 예금 7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장부 가액인 원가로 600만원. 나머지는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15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의 실습을 우리가 일부 좀 해봤습니다.